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예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내 코로나 대응과 병원 건설을 논의하는 등 민생을 챙겼습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며 내부 결속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촉구했는데요. 오는 7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평양에 위치한 한 채소 농장. 통통한 수박과 잘 자란 양배추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농장원들은 물과 비료를 대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 남새 생산에서 양배추가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새 비가를 보다도 과학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수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고추장, 된장 등을 만들어내는 식품 공장은 물론 은하수 맥주와 각종 음료를 생산하는 음료 공장도 바빠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모든 것이 평양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당정의 정치회의에서 수도 시민들이 생활보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되는데 이거 얼마나 가슴 뜨겁습니다. 수도 평양은 나라의 얼굴이나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각은 최근 평양 시민의 주택과 물, 채소를 보장하는 중대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 문제를 주요 해결 과제로 꼽았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에서는 평양 시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중요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평양 시민들이 겪는 자그마한 생활 고충까지 김 위원장이 헤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비상방역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회의 이후 한 달 정도 만입니다. 코로나 논의를 위한 정치국 회의는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건데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한 평양 종합병원 건설 문제도 논의했는데 평양 시민의 민생을 직접 챙기고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북한이 연일 평양 시민 달래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평양의 권력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속에서 최소한 평양이 마지막 보루인데 평양 시민들조차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뭔가 흔들린다면은 전체적으로 자기의 통치를 하는 이 국면을 감당하고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양시만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인민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좀 다독이고 배려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요즘 노동신문의 전면에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지난 4월 한 달에만 러시아에서 최근 5년간 수입했던 분량의 곡물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입한 곡물 대다수는 밀 또는 밀가루로 추정되는데 이와는 별개로 중국에서도 약 2만 9천 톤의 곡물가루를 들여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식량 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북 전단 사태 이후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북쪽 가족 간의 송금과 전화 통화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로 중국과의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간주되는 탈북민. 우리는 저국을 배반한 인간 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의 범죄 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들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을 용서할 자식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간 가족들이 붙여주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이 있는 집안을 북한 최고위층을 뜻하는 말인 백두산 줄기에 빗대 한라산 줄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두산 줄기면 다 그 간부도 할 수 있고 뭐 다 백두산 줄기면 항일무장 투쟁한 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한라산 줄기면 다 좋다고 한데 한라산 줄기는 여기 우리처럼 탈북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됐다요. 그동안 탈북민 가족들은 지역 보위기관의 감시를 받았지만 다소 느슨했습니다. 남쪽에서 송금이 이뤄지면 이 중 일부를 안면이 있는 보위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인데 보낸 돈을 우리 아들이 그 돈을 받으면은 시장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북한 주민 20명이 살아요. 하루 30kg 뛰는 게 중국 사람이 10kg 먹고 북한 경기가 10kg 먹고 북한이 드럭코가 10kg 먹어서 30번 깎여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탈북민의 송금과 연락 등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지방보위부에서 해오던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중앙급 보위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탈북민에게 돈을 받는 가족이나 돈을 전해주는 브로커를 신고하는 일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뭐 출장 간다, 출장 간다 한다는 이 암호를 하면 나 좀 대피하고 있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오겠으니까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말고 돈도 보내고 하는 거 다 일단 다 지금 중지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탈북민들이 사실 주축이 돼서 그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대북 전단지를 뿌린 것에 대한 일종의 괘씸하다라는 입장이겠죠. 그냥 불쾌하고 반역의 개념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든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가족까지 연루를 시켜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괘씸죄를 묻겠다라는 좀 관점이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코로나라는 또 국면 안에서 사실상 이게 과거처럼 송금 활동이라는 게 이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연간 1,000명 이상 입국하던 탈북민 숫자가 최근 2달 사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이탈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 4, 5월 2달 동안 입국한 탈북민은 단 9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저 기록인데 코로나19로 국경을 오가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는 7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의 메시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고한 의지, 전력을 다할 계획. EU 정상들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한도 미국 대선 전후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백악관에 전달했고 미국도 공감하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연이어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avoid provocations,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We believe there is still time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irection that we believe that both sides want to go. 특히 비건 부장관은 오는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상황. 북한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북한과 접촉에 나설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 동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미의 대화 촉구 메시지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 등이 맞물리면서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만들려는 물밑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대남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중단됐던 북한의 유튜브 선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평양 지하철역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서울 지하철보다 1년 먼저 개통된 평양 지하철, 북한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죠. 최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은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매점에서 신문을 사기도 합니다.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20대 유튜버 은하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지난해 리모델링한 지하철역 통일역입니다. The Pyongyang Metro, the most favored means of transportation for Pyongyang citizens and a famous tour course for visitors. 마스크를 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은하는 지하철역 이용 정보를 알려주고 북한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전동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The metro has 2 operation lines and 17 stops. It runs from 6 a.m. to 9:30 p.m., carrying an average 400,000 passengers daily. 얼마 전 조선중앙TV도 최근 공사를 끝낸 전승역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밝은 조명, 대리석 벽과 바닥 등 내부가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걸린 체제 선전 작품도 눈에 띄는데요. 전쟁 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지하철역 이름도 지명 대신 건설, 혁신, 승리, 붉은 별 등의 정치적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전승의 역사가 다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여기 전승역에 자주 찾아와 영웅들의 모습을 나의 소묘 작품에 담아보곤 합니다. 평양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보다 1년 앞선 1973년에 개통됐는데요. 최근 북한은 지하철역 개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통일역과 개선역을, 올해는 전승역과 전우역 공사를 끝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지하 평양이 젊어진다며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 아나운서 하면 분홍색 저고리를 주로 입고 나오는 리춘희 아나운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리춘희 아나운서의 보도에는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동안 은퇴설도 여러 번 나왔지만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는 리춘희 아나운서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달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춘 하나의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지난 5월엔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 인비료 공장 시찰 소식을 전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뉴스엔 모두 리춘희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1943년생, 팔순에 가까운 리 아나운서는 70년대부터 아나운서로 활동하기 시작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소식 등 북한의 중대 보도를 도맡았는데요. 초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특히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대내외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급병으로 소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현재는 뉴스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보도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관련 보도와 매년 새해 인사를 주로 전담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외신에서는 분홍색 저고리에 주목하며 핑크레이디가 나오면 안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중국 매체는 리춘희 아나운서를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명절인 설명절.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절을 맞으면서 이거 중국 중앙 텔레비전 기세동물을 만나니 조금 반갑구만요. 네, 반갑습니다. 이 화면 턱 나갈. 단호한 표정과 힘있는 목소리로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있는 리춘희 아나운서. 고령으로 인해 2012년과 2018년 등 종종 은퇴설이 나왔지만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의 회고록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북미 협상 과정을 놓고 뜨거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 측 인사 가운데 볼턴만큼 현직 대통령과 첨예하게 각을 세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북미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측 인사들은 어떤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봤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이 북미 대화 30년을 돌아보겠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두 정상이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 다소 긴장되고 굳은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두 정상은 최선을 다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think that your country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unbelievable, unlimited,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and we will help it to happen.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면서 밝게 웃는 두 정상과 참모들의 모습.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답까지 하면서 회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다. 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Wow, that might be the best answer you've ever heard.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은 회담장의 분위기. 그러나 그 사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가는 한 남자. 바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실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주요 질문마다 볼턴의 펜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후 희망으로 시작된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라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를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그는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담은 합의문 초안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냐고 제안했을 때는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두 정상의 대화에 끼어들었음을 고백했다. 그 밖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두 정상의 의견차와 정교하지도 않았던 회담 등을 언급하며 북미 회담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한 볼턴의 회고록. 그러나 전문가들은 볼턴의 회고록을 두고 날선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는 서로의 협상 카드에 대한 완벽한 무지 때문에 나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이 준비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충분히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그 협상 카드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볼턴 회고록은 결국 양쪽의 생각을 접근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북미 회담이 본격화된 것은 북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다. 1989년 프랑스 위성 스팟 2호가 북한의 영변 핵단지를 촬영했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 공개됐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특별 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끝내 거부했고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냉전 종식 후 핵 확산 방지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전면에 나선 이유다. I have no doubt in my mind about the impartiality of IAEA safeguards. None at all. We support the agency. They have done. 사찰 허용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고 그건 앞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구의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와 핵 개발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1992년 걸프전 이후에 북한 지도부가 가진 위기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 승계 시기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걸프전에서의 참패는 북한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핵 보유국이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상당히 했지 않았나 싶고 또 NPT 탈퇴 직전에는 국방위원장직을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는 상태에서 당시 이제 김정일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을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을 뭔가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뭔가 NPT 탈퇴라든지 그러한 위기를 좀 조성한 국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후 1994년 남북 실무 회담 중 나온 북한 대표단의 불바다 발언.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한반도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다행히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또 한 번 극적 전환점을 맞았다.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back here with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카터 전 대통령 역시 훗날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일성 주석이 모든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핵 문제를 상세히 토론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과의 갈등을 협상을 통해 풀어낸 새로운 접근이었다. 북한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자들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제네바 합의를 위한 어떤 초안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협상 카드를 들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협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결국 1년 정도 끌고 오던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 위기 상황, 또 제1차 북핵 위기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북미는 북한 핵시설 동결과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I think both of us committed to getting on with the work of the working groups.
제네바 합의로 잠시 가라앉았던 북미 갈등은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폭발했다.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WMD를 보유하고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따라서 핵 위협이라든지 핵미사일 위협 또는 핵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정했던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WMD나 핵 테러 중심의 안보 정책은 9.11 테러를 통해서 더 가속화가 된 것이죠.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다고 판단.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차관보를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한다.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의혹 제기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더한 것도 가질 권한이 있다고 맞섰고 미국은 북한의 중유 50만 톤 지원을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을 재개했다. 제네바 합의 체제는 붕괴됐고 갈등은 다시 고조됐다. 2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자 북미는 6자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당시 미국과 북한의 대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었다. So it was quite appropriate that they take some time, go back to their capital, explain to people in their capital that, for example, the light water reactor is simply not on the table. 미국이 이 휴회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핵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번 회담 진전의 열쇠입니다. 두 사람은 기존의 북미 기싸움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의 최종 타결을 이뤄내기도 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할 것을, 미국은 핵무기 등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그리고 2008년 6월 북한 핵 개발의 상징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 국무부 관리자들은 이를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I think it was a very complete collapse of the cooling tower.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step in the disablement process, and I think it puts us in a good position to move into the next phase.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후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선언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결국 북핵 검증에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한 이벤트를 벌이는 건 역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냉각탑 폭파한다고 해서 뭐 영변 핵시설장이 완전히 폐쇄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당시의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 아니냐. 볼턴의 회고록은 북미는 물론 남과 북, 한미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북미 회담을 이끌었던 미국 인사들도 북핵 전문가들도 북미 관계를 이어갈 방법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바로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다. We need to get the North Koreans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a better future without nuclear weapons than they do with nuclear weapons. And in the context of denuclearizing, the U.S. can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은 북한은 도발하지 않습니다.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서로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아주 완벽하게 접근해가지 않는 어떤 피상적인 조치라도 합의를 하고 다음 협상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북미 대화는 긴장 고조와 극적 합의를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돌아봤다. 희망으로 시작돼 소득 없이 끝난 북미 회담에서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시켜준 볼턴의 회고록.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을 떠나 이번 회고록이 진정성과 정교함을 갖춘 새로운 형식의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70년) 동안 분단이 이어지면서 남북 간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서와 문화, 언어는 긴 시간 적응이 필요한데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앞장선 분이 있다고 합니다. KBS 성우로 활동하는 이규석 씨인데요.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 간의 만남 자리를 주선하는 등 하나 된 남북을 위해 노력하는 이규석 씨를 최윤아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대학 캠퍼스 한 건물에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노랫소리도 들리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한의 대학생들과 탈북민 배우가 만나 특별한 공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생활 속의 북한 알기라는 수업에서 북한과 관련된 연극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조연으로. 약간 좀 말괄량이고 그리고 약간 장난기 많은 그런 캐릭터예요. 남한에서 살게 된 탈북민 여주인공이 남한 사람들과 터놓고 인연을 만들어가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입니다. 구라에 치지 말라요. 총살당하기 전에. 북한에서 왔고 또 이번 그 서울이라는 그 역 자체가 너무 이제 또 비슷한 역이라서 몰입을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극 기획자는 22년 차 KBS의 베테랑 성우 이규석 씨. 일품 명품 출장 감정. 깊어가는 가을, 오색빛깔 단풍이 반겨주는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진품 명품 동물의 세계 등 KBS 장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힘있는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섰습니다. 이규석 씨는 이처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을 2016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우라는 본업을 두고 특별히 통일 교육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현재 사용 중이신 요금제가 변경되어 연락드렸는데요. 여보세요?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전화로?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를 밝히시라요. 공연장을 찾는 대신 대학생 수백 명이 수업의 일환으로 이 연극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연극에 출연까지 한 학생들은 특히 느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통일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 연극을 참여하게 되면서 뭔가 통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15년부터 탈북민들에게 언어 교육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통해 통일운동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음절이 약간 좀 내 말이 그래 어찌그리 얘기를 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비슷하죠. 니 밥 묵었나 묵었나에서 올라가면 다른 말들도 비슷한 범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좀 싸우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성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언어 교육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이규석 씨가 또 다른 도전에 나선 현장인데요. 탈북민들과 남한 대학생들의 특별한 만남. 톡 터놓고 말합시다라는 제목의 수업인데요. 일종의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학생들 간에 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의 어떤 교육 목적의 영상입니다. 촬영을 위해 준비한 시간만 석 달.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게 뭔지 대학생 300여 명으로부터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재현해내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의 모습이 많이 닮았나요?
이민반장이라는 그 역할이 나와요. 이제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애기들이 아침에 새벽에 막 율동체조하고 애기들이 뭐 어디까지 왔니 노래 부르면서 학교 가는 그런 거는 진짜 실제 모습인 것 같고. 조개구이 하는 게 실제 그렇게 구워서 먹거든요. 이제 철판에다가 넣고 이제 불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되게 신기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갑니다. 군대 복무 기간이 여자는 8년이고 남자는 10년. 19살, 18살, 17살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20대 몽땅 군대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탈북민 이나희 씨는 북한군 간부로 평양에서 살 때 남한의 먹거리를 처음 접했던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한국 거 초코파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성공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북한 가서 잘 안 먹어요. 초코파이를 많이 먹더라고요. 북한 친구들과 초코파이를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북한의 대학 입시,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해요. 북한 주민분들은 통일을 좀 바라시나요? 엄청 바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한 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낮춰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규석 씨는 통일 후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자리에는 탈북민과 남한 학생들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가 됐는데요. 북한의 이런 생활상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분들께서도 이렇게 통일을 바라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더 노력을 하면 이런 통일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정보들은 한계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들어보는 건 정말 특별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북한과 남한이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규석 씨는 언제나 남북이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자신의 역할이 통일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환경 적응에 뒤처지지 않도록 원격 화상 강의가 가능한 쌍방향 언어 교육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아니면 강연도 좋고 뭐든 다 좋으니까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다양한 색깔의 어떤 통일운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죠. 묵묵히 쌓아온 규석 씨의 노력이 언젠가 하나 된 남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광산이었던 곳이 푸른 산으로 바뀐 모습을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